이쪽으로 어머 땡기세요. 자, 먼저 우리가 성경사를 하기 전에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모를까 제대로 알면은 정말 학부모들과 모든 또 청년들과 모든 또 남자 직장인들 다 열받습니다. 저 먼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연합 김하나 대표님께서 잠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김하나 대표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들 둘, 딸 둘을 둔 내 아이 엄마입니다. 이전에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법을 만드는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법안명은 그럴듯한데 내용을 보니까 평등을 가장한 차별조장법이었고, 저처럼 차별을 지향하는 법이 아니라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 논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몰아 처벌하거나 또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이들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법안입니다.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말을 들을 때까지, 생각이 바뀔 때까지, 행동이 바뀔 때까지 벌금을 물게 해서 자기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거지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법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게 건강한 윤리관과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차별금지법 그리고 평등법 그 유사 법안들 모두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라고 말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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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을 가장한 채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평등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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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성윤리 지지하는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계속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각성하라! 각성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집에서 자녀들 돌봐야 될 엄마들 이렇게 거리에 내모는 악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징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학부모 한 분 나와서 의견 발표해 주실 건데요. 우리 안대정 학부모님. 네, 감사합니다. 아우, 추운데 이렇게 중무장하고 나오셨어요. 제가 마이크 잡아드릴게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화진하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설립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법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어둡고 걱정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제대로 가르쳐서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부모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틀린 것은 틀리다,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법안이더라고요. 내 아이에게, 내 손주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차별금지법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 대상으로 우리 같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을 조정하고 입막음하는 법안이 차별금지 법안이었습니다.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에서 남성인 트랜스젠더를 만나도 소리 지르거나 나가라고도 못하는 게 차별금지법이고요. 그런 기막힌 일을 한 트랜스젠더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역도 여자 선수 중 남자이지만 트랜스젠더로 여성 역도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역도 선수 중 나이 40이 넘어서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가 있나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40이 넘어서 올림픽에 참여했습니다. 아무리 성호르몬 수치가 비슷하다고 해도 남성과 여성의 근육량과 뼈는 다른 것입니다. 한 명의 여성 역도 선수가 이 트랜스젠더 선수 때문에 올림픽에 나갈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역도 경기 한 번으로 그칠까요? 아마도 그 다음 올림픽에는 더 많은 성전환한 사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직장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 있을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과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이 이런 역차별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난무한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남자, 여자, 태어난 성별을 존중하는 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젠더 평등이라고 해서 남녀 성별을 해체시키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법적으로 허용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여자 선수 경기에 생물학적인 남자가 출전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이죠. 아까 역도 올림픽 선수 정도도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법이 통과된 지역에서는 동성애 동전 이론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 만들어질 때 그 효과가 얼마나 파급적일지 몰랐던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군대 가고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이게 평등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근력과 힘은 남성의 것을 여전히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여성부 운동리그에 출전하여서 기존의 여성들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신기록을 갱신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기존의 남성 리그에서는 전혀 성적을 낼 수 없으면서 말만 여성이라고 하여 여성부에서 운동을 하며 기록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불법으로 처벌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등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두 번째, 학력과 관련된 역차별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에는 학력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졸이나 대졸이나 박사나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학력으로 비하나 모욕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고용에서까지 취업에서까지 이러한 정당한 차이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고학력자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안 검토 의견에서 학력을 포함하는 것에 이견 없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력으로 차별금지법에서 교수를 뽑는데 연구원 뽑는데 박사 뽑고 고졸 뽑아도 된다, 상관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학원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김박사넷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법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에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구원 교수를 뽑는데 당연히 박사를 뽑지 왜 고졸을 균형 있게 뽑지 않냐고 차별이라고 하면 그게 평등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많은 공기업에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학력 마련하여서 스펙 만들어서 지원한 정규직들과 똑같이 비정규직들도 그저 시비와 파업, 떼쓰기만으로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제정되면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불법돼서 잡혀갑니다. 이게 평등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뭉개지는 것이 진정한 평등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셋째, 동성애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성 간 동성 성행위, 학문 성교 행위는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에이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 체계가 점차 망가져서 사소한 감기, 사소한 상처에도 감염되어 죽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가 남성 간 동성 성행위라고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넓게 얘기해서 동성애를 할지 말지는 자기 자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다수의 아들을 줄 우리 어머님들은 내 아들이 에이즈 걸리는 게 싫으니까, 내 아들이 에이즈로 고통받는 게 싫으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을 당연히 자녀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 이러한 교육을 할 때 불법이 되고, 나아가 아이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억압했다면서 아동학대로 고발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등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별, 장애 등의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10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된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들로만 충분히 보호할 수도 있는데도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만든다는 것은 특히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요소에 포함시켜서 결국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망가뜨리고 많은 폐해를 낳을 네,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적인 권한이 없고 공고 역할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공고 역할 때문에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세금으로 얼마나 문화와 교육 영역에서 이 동성애 옹호 여론을 퍼뜨려놨는지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뉴스, MBC 뉴스 2003년도인가 뉴스에 엄경 앵커가 나와서 보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성행위가 나쁘니까, 해로우니까 동성애를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영상물이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금하는, 규제하는 조항이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야동도 안 보여줘야 되는데 동성애 야동을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청소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해 있던 건데 이거를 끼리끼리인지 우리끼리 동성애 동아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게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그걸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 전체의 인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성소수자,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들의 인권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가 청소년 보호위원회한테 동성애 코드를 금지하지 말고 풀어줘라 하고 공고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공고를 듣고 그 공고 압력에 그걸 해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금하던 동성애 코드가 풀려버린 거예요. 기가 차가우십니다. 학부모들은 그때 몰랐을 겁니다. 알았으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 결과 인터넷상에 동성애 소설, 동성애 웹툰, 동성애 포르노가 넘쳐나고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 아닙니까? 다 손마다 핸드폰 들고 아이들이 접속을 해서 그런 동성애물에 무제한 노출된 겁니다. 그 결과 정말 에이즈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지금 에이즈 위험 국가가 되었고 해마다 10대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400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근데 국가인권위가 그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집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교과서에서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은 빼고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아이들이 동성애 보건적 해악은 모르고 동성애를 아름다운 로맨스로 또 존중해야 될 걸로 교육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이에 은연히 담배를 피시는 흡연자가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 TV에서 그 흡연의 해악을 알리는 캠페인 많이 보시죠? 흡연
캠페인 광고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흡연이 보건적 계약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주위에 동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동성 성행위의 보건적 해악은 알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흡연의 해악은 알려도 되고 동성 성행위의 보건적 해악은 알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은 그 자체가 이미 모순과 차별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보편적인 인권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아까 학생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이유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실체를 바로 알고 우리가 정말 국민들께 바로 알리고 학부모들께 바로 알려서 정말 우리들의 나라 살아가는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열심으로 이 추위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청년 발언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경진 청년 나와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김경진 청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있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다니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발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들 중에서도 저는 오늘 국민으로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갈 한 청년으로서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을 시민 여러분 앞에서 밝히려 합니다.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화장실과 탈의실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 화장실을 쓰고 여자가 여자 화장실을 쓰는 것이 차별입니까? 그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그런데 평등법은 이 당연한 상식이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에는 기숙사라는 시설이 존재하는데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남자와 여자의 기숙사 건물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 학우들은 언제든지 여자 학우와 함께 같은 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신만 여자이고 신체는 남자인 학우와 같은 방을 쓰고 싶지 않다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양심을 밝히면 차별금지법에 의해 차별주의자, 심지어는 혐오주의자가 되어 학교에서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상상 속 이야기 같으십니까? 차별금지법이 먼저 통과된 외국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평등한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점을 넘어 이러한 성중립 화장실이나 성중립 목욕탕이 보편화되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성범죄입니다. 지난 2018년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가 5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는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교내 화장실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몸을 하고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사실 하나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 목욕탕과 여자 화장실을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와 유사한 사건은 더 쉽게, 더 자주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처벌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여성과 약자의 안전권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대체 평등법이 말하는 평등은 누구를 위한 평등입니까?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성과주의와 능력주의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더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이 차별입니까? 더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차별입니까?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그런데 평등법은 이 당연한 원리도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학교 수업에서 조별과제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조사해오는 한편 누군가는 회의 빠지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자료는 인터넷에서 토시 하나 바꾸지도 않고 가져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학점을 받고 같은 회사에 취업해 같은 월급을 받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원하는 진정한 평등한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는 성별이나 장애 등의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여러 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에 대한 금지 조항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중복되는 차별금지법을 새롭게 발의하려는 이유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윤리는 법을 지배할 수 없고 법은 윤리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결코 법적으로 어떤 양심은 옳고 어떤 양심은 틀렸다고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세밀히 조정하고 다듬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은 일절하지 않고 단순히 모든 수치들을 동일화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정부의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짧은 생각들을 더는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저도 사회로 나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인데 제 아이를 이런 사회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모두가 궁금하는 내용들을 정말 청년의 시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고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우리 의견들을 종합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평등, 차별금지, 참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러나 평등법 내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은 사회적 약자의 권위 확대를 기대했던과 달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첫째,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에 동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는 시스템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 사기업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의무화로 성윤리를 파괴시키고, 둘째, 타고난 성별을 존중하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성별을 바꾸는 성별 해체를 초래하고, 셋째, 성윤리, 생명윤리 파괴로 인한 성범죄의 증가와 트랜스젠더 남성에 의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넷째,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결혼과 가족 제도마저 훼손시키고, 다섯째, 동성애 옹호 풍토 속에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상담을 통한 극복 기회를 차단당한 채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에만 노출된 결과 10대 청소년 성전환 수술이 10배에서 30배까지 폭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사회 모든 분야에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등법 내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 성행위나 성전환의 폐해를 알리는 정당한 비판조차 차별과 혐오로 매도하고 경제적 사법적 불이익을 가하기 때문에 동성 성행위나 성전환의 폐해는 은폐된 채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풍토만 만연해지기 때문이다. 흡연의 해악을 알리는 것은 차별이 아닌 공익적 차원으로 수용하면서 동성 성행위의 보건적 해악을 알리는 것은 차별로 매도, 사법적 불이익을 가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옹호만 조장하고 비판적 견해는 제갈 물리겠다는 불평등과 역차별이며 학문, 표현, 언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이자 반지성적인 동성애 파쇼법이다. 왜곡된 동성애 선천설로 인한 동성애 동정 여론과 영화, 드라마 등 대중의 감성을 공략하는 동성애 옹호 문화가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진 서구를 보며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파고드는 동성애 코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를 정상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세뇌시키는 걸 찬성할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또한 국민 헬세로 동성애 옹호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지원하며 국민들이 거부감 없이 동성애 동성혼을 수용하도록 세뇌시키는 문화 전략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면 찬성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는가. 청소년 유해 매체로 규제하던 동성애 코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폐쇄시킨 후 청소년들이 동성애, 웹툰, 웹소설 등의 무방비로 노출된 결과 청소년 에이즈 신규 감염이 매년 400명에 달하고 있다. 동성애의 보건적 해악은 은폐하고 동성애 옹호 풍토만 조장한 결과이다. 동성애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동성애 옹호 풍토로 에이즈에 감염된 청소년들에 대한 손해배상법 먼저 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자라나는 아이들과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건전한 윤리도덕과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양성평등, 일부일처제 등 건강한 가정과 국가 공동체를 위한 핵심 가치들은 훼손하지 않고 전수하려는 것이 성숙한 지성이자 진정한 민주시민 정신이다. 국민에게 선량한 윤리도덕 대신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 강요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원천 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 함께 구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정해체, 도덕 파괴, 국민 양심 억압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원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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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 내 가정, 내 나라 망칠 나쁜 차별금지법 발의한 의원들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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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의 보건적 폐해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로 전 국민 건강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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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성윤리 감수성과 생명윤리 감수성 전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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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1년 12월 18일 나쁜 평등법에 반대하는 부산시민 학부모 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의견 발표들은 했고요. 이제 우리 같이 행진하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전단지도 배부하고 우리 현수막과 종이 피켓으로 같이 큰 들고 행진하겠습니다. 예. 저기 저쪽에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주세요. 네. 준아, 니도 이거 좀 들어라. 저쪽에 그 정숙씨 저쪽에서 전단지 좀 이렇게 받아가시고요. 1인 그러니까 한 줄로 서서 걸어야지 두 줄로 걸으면 저기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될 수 있으니까요. 한 줄로 서서 걸어서 저쪽 끝에 명지 무슨 뭐 오션타운가 그게 있더라고요. 끝까지. 예, 아주 끝까지 가진 않는데 하여튼 그쪽까지 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쪽 길로 해서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바퀴 돕니다. 네. 이 자리로 옵니까? 이 자리로 다시 올 거고요. 그래서 저기 짐들이 조금 있는데 손이 가벼우신 분들은 조금씩 들어주시고 전단지들은 조금 가져가면서 가져가시다가 네,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행인들이나 좀 나눠주시면 건물 안에 좋겠습니다. 상가 건물 안에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렬로 행진할 텐데, 저기 이 작은 이거 피켓은 앞에 들고. 또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강제 접종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백신 효과의 어떤 절대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분명히 확보돼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의학자들 사이에도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양한 변이, 26개 변이가 일어난 오미크론 같은 경우 당연히 돌파 감염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고 최근 임상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내 친구들 이웃에게 있어서 부작용, 그다음에 그런 호소하는 거, 특별히 최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그 가족들의 절규를 우린 똑똑히 또 보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펼쳐놓고 봤을 때 강제 접종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단 하나의 선택지로서는 분명히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시는 백신 권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한다. 하지만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강제성을 띠게 되는 백신 패스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신 패스 조치를 통해서 제2차, 3차의 어떤 많은 사건들이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학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친구들을 지금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조사하라고 공문이 내려졌고 단 이틀 만에 그거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겠죠. 그럼 교사들이 당연히 학생들을 전체가 있는 장소에서 백신 안 맞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애들이 그걸 손을 들 때 수치심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뭐든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권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또 불려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언제 설문할 거냐라고 이제 어떤 특별한 대상인 것처럼 같습니다. 그거 같이 행정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 허산나 행정하겠습니다. 예,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가십시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살리는 윤리도를 찾아서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반대한다.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 사연의 자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